새벽녘 나는 홀로 깨어났습니다. 10년이 넘는 시간 동안 빈 침대에서 눈을 뜨는 일이 이제는 일상이 되었지만 오늘따라 쓸쓸함이 더 크게 느껴지네요. 남편이 세상을 떠난 후 처음에는 옆자리가 비어 있다는 사실이 너무 낯설어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매일 밤 흐느끼며 그의 흔적을 더듬던 날들이 있었죠. 하지만 세월이 흐르면서 그 자리의 공허함도 익숙해질 줄 알았어요. 침대에서 일어나 창문을 열자 봄바람이 살랑거립니다. 68배 나이가 되니 이제는 아침이면 온몸의 관절이 뻐근하게 느껴져요. 느릿느릿 세수를 하고 거실로 나와 텔레비전을 켭니다. 소리 없이 혼자 밥을 먹는 시간, 텔레비전 속 사람들의 웃음소리가 유일한 말벗이 되었습니다. 엄마, 이제 혼자 계신 게 편하시죠? 매주 토요일이면 딸 미영이에서 전화를 걸어옵니다. 나는 늘 같은 대답을 했지요. 응, 이제는 혼자가 더 편한 것 같아. 하지만 이건 거짓말입니다. 혼자 사는 게 익숙해질 줄 알았는데 나이가 들수록 오히려 그 빈자리는 더 크게 느껴졌어요. 아침에 깨면 잘 잤어? 라고 인사할 사람도 없고 밥을 먹을 때도 그저 텔레비전을 보며 허기를 달랬죠. 가끔은 혼자 중얼거리다가 문득 놀라곤 합니다. 이제는 혼잣말까지 하는 노인이 되었구나 싶어서요. 일요일 오후 오랜 친구인 정희가 차를 마시러 왔습니다. 우리는 학창 시절부터 60년 넘게 우정을 이어온 친구지요. 정희는 나와 달리 아직 남편과 함께 살고 있습니다. 영수가, 너 혼자 그렇게 늙어갈 거야? 남은 인생 함께할 사람 하나쯤 있는 게 좋지 않겠어? 정의의 뜬금없는 말에 저는 헛웃음을 지었습니다. 이 나이에 무슨 사람을 만나? 난 혼자서도 잘 지내. 왜 안 될까? 요즘은 노년에 재혼하는 사람들 많아. 너도 아직 충분히 예쁘다고. 정의의 말에 나는 그저 웃어넘겼습니다. 이 나이에 새로운 사랑이라니 꿈도 못 꿀 일이라고 생각했으니까요. 하지만 그날 밤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며 문득 생각했습니다. 정말 이대로 혼자 늙어가는 게 맞는 걸까? 남은 인생에 함께 웃고 울 수 있는 사람이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 마음을 품고 잠이 들었습니다. 사흘 후 동네 도서관에 책을 반납하러 갔습니다. 문학 코너에서 책을 살펴보는데 누군가 내 어깨를 살짝 건드렸어요. 고개를 돌려보니 낯익은 얼굴이 보였습니다. 흰 머리에 단정한 모습의 남자분이었죠. 혹시 이영숙 선생님 아니신가요? 순간 머릿속에 오래된 기억이 스쳐 지나갔어요. 그 목소리, 그 눈빛이 어딘가 익숙했습니다. 자세히 보니 40해 전 같은 학교에서 근무했던 박태연 선생님이었어요. 국어를 가르치던 그분은 항상 단정한 옷차림과 따뜻한 미소로 학생들의 인기가 많았었죠. 어머, 박태연 선생님이세요? 그는 환하게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주름이 많이 늘었고 머리는 하얗게 변했지만 그 미소만큼은 예전 그대로였어요. 맞아요. 이영숙 선생님, 오랜만입니다. 아직도 저를 기억해 주시다니 영광이네요. 우리는 도서관 카페에 앉아 차를 마시며 지난 세월을 이야기했습니다. 저는 결혼과 육아로 교직을 일찍 그만두었지만 박태연 선생님은 정년까지 교사로 근무했다고 합니다. 그도 7년 전에 아내를 잃고 혼자 살고 있다고 했어요. 이 동네에 사세요? 네, 아내가 떠난 뒤로 딸네 근처로 이사 왔어요. 영숙 선생님은요? 저도 이 근처에 살아요. 남편이 떠난 후로 계속 혼자 지내고 있습니다. 대화를 나누는 동안 이상하게 마음이 편안해졌어요. 교직에 있을 때도 박태연 선생님은 누구와도 잘 어울리고 따뜻한 성품으로 주변을 화기애애하게 만드는 분이었습니다.
시간이 흘러도 그 본질은 변하지 않은 것 같았어요. 다음에 또 만나 식사라도 같이 할까요? 오랜만에 만난 옛 동료와 추억을 나누는 것도 좋을 것 같은데요. 박태현 선생님의 제안에 자연스럽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렇게 우리의 만남은 이어졌어요. 처음엔 일주일에 한 번 만나 식사를 하거나 공원을 산책했습니다. 그러다 점점 만남의 횟수가 늘어났고 어느덧 거의 매일 만나게 되었죠. 박태현 선생님과 함께 있으면 웃음이 늘고 혼자 있을 때 느끼던 외로움이 사라지는 것 같았어요. 3개월이 지난 어느 날 강가를 따라 산책하던 중이었습니다. 석양이 강물에 반사되어 붉게 물들어가는 풍경이 너무 아름다웠어요. 박태현 선생님이 갑자기 걸음을 멈추고 내 손을 잡았습니다. 영숙 씨, 할 말이 있어요. 그의 눈빛이 진지해 보였습니다. 가슴이 살짝 두근거렸어요. 네, 말씀하세요. 우리 같이 살아볼까요? 순간 숨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예상치 못한 고백에 말문이 막혔어요. 좋아하는 감정이 있는 건 분명했지만 다시 결혼을 한다는 것은 또 다른 문제였습니다. 딸에게는 어떻게 말해야 할까? 주위의 시선은 어떨까? 수많은 생각이 머릿속을 스쳐 지나갔어요. 갑작스러운 제안에 당황하셨죠? 무리하게 대답을 강요하는 건 아니에요. 천천히 생각해 보세요. 박태현 선생님은 내 마음을 읽기라도 한 듯 다정하게 말했습니다. 그 배려 깊은 모습에 마음이 더욱 따뜻해졌어요. 집으로 돌아와 밤새 고민했습니다. 혼자 있는 시간이 길어질수록 외로움은 더해갔고 박태현 선생님과 함께한 시간들은 내 삶에 활력을 불어넣었어요. 48배 남편을 잃고 이제 68, 20년을 혼자 살았습니다. 남은 생애를 또다시 혼자 보내야 할까요? 일주일 동안 깊이 고민한 끝에 나는 결심을 했습니다. 딸 미영에게 먼저 이야기를 꺼냈어요. 미영아, 엄마가 할 말이 있어. 네, 엄마. 무슨 일이세요? 사실은 엄마가 한 분을 만나고 있어. 옛날에 같은 학교에서 근무했던 선생님이신데 미영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예상했던 반응이었어요. 엄마, 설마 그분과 결혼을 생각하시는 건 아니죠? 그래, 그분이 함께 살자고 하셨어. 엄마도 많이 생각해 봤는데 남은 인생을 함께 하고 싶어. 미영은 한동안 말이 없었습니다. 그러다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정말 괜찮은 분이세요? 엄마를 속이거나 하는 분은 아니겠죠? 그런 분이 아니야. 40년 전부터 알던 사람이고 인품도 좋으셔. 한번 만나보면 내가 더 좋아할지도 몰라. 결국 미영은 박태현 선생님을 만나보기로 했습니다. 저녁 식사 자리에서 미영은 박태현 선생님에게 은근히 날카로운 질문을 던졌지만 그는 모두 진솔하게 대답했어요. 식사가 끝나고 미영은 조용히 제 귀에 속삭였습니다. 엄마, 좋은 분 같아요. 엄마가 행복하다면 저도 지지할게요. 그렇게 우리의 결혼은 진행되었습니다. 화려한 예식 대신 작은 레스토랑에서 가족들과 몇몇 친구들만 초대해 소박한 식사를 했어요. 69과 72, 늦은 나이의 결혼이었지만 두 사람 모두 설렘으로 가득했습니다. 결혼식 날 박태현은 내 손을 꼭 잡고 말했어요. 영숙 씨, 늦게 만났지만 남은 인생 함께 행복하게 살아요. 그날 밤 우리는 미영이 선물해준 호텔 스위트룸에 머물렀습니다. 방 안에 들어서자마자 갑자기 어색한 침묵이 흘렀어요. 결혼이라는 현실감과 함께 첫날 밤이라는 부담감이 우리 사이에 가로놓인 것 같았습니다. 우리는 같은 침대에 나란히 앉아 있었지만 누구도 먼저 말을 꺼내지 못했어요. 박태현은 넥타이를 느슨하게 풀며 창밖을 바라보았고
나는 손가락으로 이불 끝자락을 만지작거렸습니다. 차라도 한 잔 마실까요? 박태연이 먼저 침묵을 깼습니다. 나는 안도의 한숨을 내쉬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는 미니바에서 녹차 티백을 꺼내 두 잔의 차를 준비했습니다. 차를 마시며 우리는 조금씩 긴장을 풀었어요. 젊은 시절 첫날 밤과는 달리 우리에겐 서두를 이유가 없었습니다. 천천히 서로를 알아가는 과정이 더 중요했으니까요. 사실 조금 부끄럽네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박태연은 미소를 지으며 내 손을 잡았어요. 나도 그래요. 우리 천천히 해요. 서두를 필요 없잖아요. 그의 따뜻한 손길에 마음이 놓였습니다. 젊었을 때와는 다른 종류의 설렘과 두려움이 동시에 밀려왔어요. 이것이 노년의 사랑인가 싶었습니다. 괜찮으시면 불을 좀 어둡게 해도 될까요? 내 말에 박태연은 미소를 지으며 침대 옆 스탠드만 남기고 불을 모두 껐습니다. 어두워진 방 안에서 그의 실루엣이 더욱 부드럽게 보였어요. 그가 다시 침대에 앉으며 어깨를 감싸 안았습니다. 심장이 쿵쿵 뛰었어요. 이 나이에도 이런 감정이 생길 수 있다니 놀라웠습니다. 하지만 막상 가까워지려니 망설여졌어요. 주름진 몸을 보여줘야 한다는 생각에 부끄러움이 밀려왔습니다. 괜찮아요? 박태연이 내 얼굴을 들여다보며 물었어요. 그의 눈에는 걱정과 따뜻함이 함께 담겨 있었습니다. 네. 그냥 조금 긴장되네요. 나도 마찬가지예요. 이렇게 떨리는 건 몇십 년 만인 것 같아요. 우리는 서로를 바라보며 웃었습니다. 같은 마음이라는 것을 알게 되니 오히려 마음이 편안해졌어요. 박태연은 천천히 내 얼굴을 쓰다듬었습니다. 그의 손길이 내 뺨에 닿자 따스한 기운이 온몸으로 퍼져나갔어요. 영숙 씨는 여전히 아름다워요. 그의 말에 웃음이 나왔습니다. 거짓말 마세요. 이 주름투성이 얼굴이 어디가 아름다워요. 진심이에요. 나이가 들어도 영숙 씨의 눈빛은 여전히 반짝거려요. 그 모습이 너무 아름다워요. 박태연의 진심 어린 말에 가슴이 따뜻해졌습니다. 그가 천천히 다가와 내 입술에 가벼운 키스를 했어요. 순간 온몸에 전율이 흘렀습니다. 마치 처음 키스를 하는 소녀처럼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한참 망설이다가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 순간 그의 따뜻한 손길이 내 등을 쓰다듬었어요. 우리는 침대에 나란히 누웠습니다. 박태연은 아주 조심스럽게 나를 안았어요. 그의 체온이 전해지자 긴장이 조금씩 풀리는 느낌이었습니다. 아프면 바로 말해요. 박태연의 배려 깊은 목소리가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그가 천천히 내 곁에 다가왔어요. 우리는 아주 조심스럽게 서로를 마주했습니다. 그의 숨결이 가까워지자 나는 눈을 감았어요. 젊었을 때와는 다른 리듬으로 우리는 서로의 몸을 탐색했습니다. 시간에 쫓기지 않고 서두르지 않고 오직 서로의 느낌에 집중했어요. 노년의 신체는 젊은 시절과 달랐지만 그 안에서 새로운 형태의 친밀함을 발견했습니다. 박태연은 내내 내 눈을 바라보며 괜찮은지 확인했어요. 그의 배려 깊은 행동에 마음이 더욱 열렸습니다. 우리는 서로의 리듬을 맞춰가며 천천히 하나가 되어갔어요. 처음엔 어색했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우리의 움직임은 자연스러워졌습니다. 오랜 시간 잠자고 있던 감각이 깨어나는 것 같았어요. 온몸이 따뜻하게 달아오르고 숨이 점점 가빠졌습니다. 그날 밤 우리는 마치 처음 사랑을 나누는 연인처럼 서툴렀습니다. 하지만 그 서툰 순간조차도 너무 소중하게 느껴졌어요. 오랜 시간 동안 잊고 있던 감각들이 다시 깨어나는 듯 했습니다. 박태연은 내내 나를 배려하며
천천히 움직였어요. 젊은 시절과 달리 격정적이지는 않았지만 그 대신 더 깊은 친밀감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우리는 서로의 눈을 바라보며 웃었고 때로는 어색한 상황에 함께 웃음을 터뜨리기도 했어요. 그는 내 손을 꼭 잡고 말했습니다. 영숙 씨 사랑해요. 그 말 한마디에 모든 두려움이 사라졌어요. 나는 조용히 그의 품에 안겼습니다. 주름진 피부와 늙어가는 몸을 부끄러워하던 마음도 눈 녹듯 사라졌어요. 그의 따뜻한 품 안에서 나는 그저 한 사람의 여자로 존재했습니다. 나도 당신을 사랑해요, 태연 씨. 우리의 첫 밤은 그렇게 조용하고 따뜻하게 지나갔습니다. 젊은 시절의 정열적인 사랑과는 달랐지만 그 안에서 우리는 더 깊은 교감을 나눌 수 있었어요. 아침이 밝았습니다. 눈을 떴을 때 박태연의 따뜻한 시선이 나를 맞이했어요. 그는 내 손등에 가만히 입을 맞추었습니다. 잠은 잘 잤어요? 나는 부끄러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얼굴이 화끈거리는 게 아직도 소녀 같은 감정이 남아있나 봅니다. 아침은 뭐 먹고 싶으세요? 내가 간단히 준비할게요. 박태연은 침대에서 일어나 가운을 걸치고 주방으로 향했습니다. 곧 토스트와 계란 프라이 냄새가 방 안을 가득 채웠어요. 나도 일어나 거울 앞에 섰습니다. 거울 속에 비친 내 얼굴은 어젯밤의 감정 때문인지 상기되어 있었어요. 욕실에서 씻고 나와 식탁에 앉자 박태연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우리 젊을 때보다 더 잘 맞는 것 같은데요? 나는 그를 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그의 말이 맞았어요. 젊은 시절에는 몰랐던 감정과 교감이 지금 우리 사이에 흐르고 있었습니다. 여유와 배려, 그리고 깊은 이해가 바탕이 된 사랑이었죠. 그러게요. 이 나이에 이런 감정을 다시 느낄 수 있을 줄 몰랐어요. 영숙 씨 덕분이에요. 내 인생에 다시 빛이 들어온 것 같아요. 아침 식사를 마치고 우리는 호텔 주변을 산책했습니다. 손을 꼭 잡고 걸으며 앞으로의 계획을 이야기했어요. 어디에 살지, 어떤 가구를 들릴지, 취미 생활은 무엇을 함께 할지 등 소소한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태연 씨, 정말 이제부터 함께인 거예요? 물론이죠. 이제 우리는 부부니까요. 그의 확신에 찬 대답에 가슴이 따뜻해졌습니다. 이 나이에 새로운 인생을 시작한다는 것은 두렵기도 했지만 박태연과 함께라면 모든 것이 가능할 것 같았어요. 일주일 후 우리는 박태연의 집으로 이사했습니다. 그의 집은 아담한 아파트였지만 햇빛이 잘 들어와 밝고 따뜻했어요. 내 짐을 옮기고 함께 살림을 꾸리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서로의 생활 패턴이 달라 적응하는데 시간이 걸렸어요. 박태연은 일찍 일어나 신문을 읽는 것을 좋아했고 나는 조금 늦게 일어나 천천히 하루를 시작하는 편이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서로를 배려하며 조금씩 맞춰갔어요. 첫날 밤의 어색함은 이제 편안함으로 바뀌었습니다. 매일 밤 서로 팔베개를 해주며 하루 있었던 일을 이야기하는 시간이 가장 행복했어요. 젊은 시절에는 몰랐던 깊은 대화의 즐거움을 이제야 알게 되었습니다. 영숙 씨, 오늘 저녁은 내가 만들게요. 당신은 쉬고 있어요. 박태연은 요리도 꽤 잘했습니다. 비록 간단한 요리였지만 정성이 담긴 음식은 언제나 맛있었어요. 함께 식사하며 나누는 대화는 혼자 텔레비전을 보며 먹던 때와는 비교할 수 없이 풍요로웠습니다. 우리의 관계는 날이 갈수록 깊어졌어요. 젊은 시절의 육체적인 열정과는 다른 정서적 친밀감이 더욱 강해졌습니다. 물론 육체적인 관계도 계속되었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서로의 마음을 이해하고 공감하는 순간이었어요. 한 달이 지난 어느 날 박태연이 갑자기 가슴 통증을 호소했습니다.
급히 병원에 데려갔더니 협심증 증상이라고 했어요. 다행히 큰 문제는 아니었지만 그 순간 내 마음은 천갈래 만갈래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영숙 씨, 걱정 마요. 이 정도는 괜찮아요. 병원 침대에 누운 박태연이 내 손을 잡으며 웃었습니다. 하지만 나는 눈물이 났어요. 그를 잃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머릿속을 스쳐 지나갔기 때문입니다. 태연 씨, 제발 건강 조심해요. 이제 겨우 우리의 새 인생이 시작됐는데 당신 없이는 안 돼요. 그날 밤 병원 의자에 앉아 그의 잠든 모습을 지켜보며 많은 생각을 했습니다. 늦게 만난 사랑이기에 더욱 소중했고 남은 시간이 많지 않기에 더욱 애틋했어요. 모든 순간이 감사하고 소중하게 느껴졌습니다. 다음 날 박태연은 퇴원했고 우리는 더욱 건강에 신경 쓰기로 약속했어요. 매일 아침 함께 공원을 산책하고 규칙적인 식사와 충분한 수면을 취했습니다. 아침 햇살이 창문을 통해 방 안으로 쏟아져 들어옵니다. 박태연의 팔에 기대어 깨어난 순간 왠지 모를 행복감이 밀려왔어요. 그의 규칙적인 숨소리를 들으며 잠시 그 모습을 바라보았지요. 노년의 얼굴에 깊게 팬 주름, 하얗게 변한 머리카락, 그 모든 것이 한 사람의 인생을 고스란히 담고 있는 듯 했습니다. 일어나셨어요? 눈을 뜬 박태연이 내 손등에 가만히 입을 맞추었습니다. 그의 따뜻한 눈빛에서 진심을 느낄 수 있었어요. 잠은 잘 잤어요? 나는 부끄러워 고개만 끄덕였지요. 어젯밤의 기억이 떠올라 얼굴이 붉어진 것 같았습니다. 병원에서 퇴원한 지 일주일이 지났는데도 그날의 두려움 때문인지 우리의 관계는 더욱 깊어진 듯 했어요. 오늘도 날씨가 참 좋네요. 공원에 산책 갈까요? 박태연이 창밖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우리는 매일 아침 함께 산책하는 것이 일상이 되었어요. 서로를 의지하며 천천히 걷는 그 시간이 하루 중 가장 평화로운 순간이었습니다. 네, 좋아요. 오늘은 새로 생긴 카페에도 가보고 싶어요. 옷을 갈아입고 집을 나서는 우리의 모습은 마치 오랜 세월을 함께한 부부 같았지요. 사실 결혼한 지 얼마 되지 않았지만 서로에 대한 이해와 배려가 깊어 마치 수십 년을 함께한 것 같은 편안함이 있었습니다. 공원에는 우리처럼 산책을 즐기는 노부부들이 여럿 있었어요. 한 벤치에 앉아 잠시 쉬고 있는데 박태연이 문득 웃으며 말했습니다. 우리 젊을 때보다 더 잘 맞는 것 같은데요? 그 말에 나도 미소를 지었어요. 그의 말이 맞았습니다. 젊은 시절에는 몰랐던 감정과 교감이 지금 우리 사이에 흐르고 있었어요. 여유와 배려, 그리고 깊은 이해가 바탕이 된 사랑이었죠. 그러게요. 이 나이에 이런 감정을 다시 느낄 수 있을 줄 몰랐어요. 영숙 씨 덕분이에요. 내 인생에 다시 빛이 들어온 것 같아요. 우리는 손을 꼭 잡고 다시 걷기 시작했습니다. 가끔 관절이 아파 천천히 걸어야 했지만 서두를 필요가 없었어요. 우리에겐 서로와 함께하는 시간만으로도 충분했으니까요. 카페에 도착해 따뜻한 차를 주문했습니다. 창가 자리에 앉아 바깥 풍경을 바라보며 이야기를 나누었어요. 젊은 연인들로 가득한 카페 안에서 우리는 조금 눈에 띄었을지 모르지만 그것조차 이젠 부끄럽지 않았습니다. 태연 씨, 알고 있었나요? 노년의 사랑이 이렇게 아름다울 줄은 몰랐어요. 하지만 영숙 씨를 만나고 나서야 알게 되었죠. 우리에게도 새로운 시작이 있다는 것을요. 박태연의 말에 가슴이 따뜻해졌습니다. 젊은 시절의 사랑은 열정적이었지만 지금의 사랑은 더 깊고 단단했어요. 경험과 성숙함이 더해진 사랑은 젊은 날의 그것과는 분명히 달랐습니다. 남은 인생 함께해요. 내 말에 박태연은 내 손을 꼭 잡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당연하죠. 이제 우리는 하나니까요. 귀가하는 길, 노을이 하늘을 물들이고 있었어요. 아름다운 풍경을 배경으로 우리는 천천히 걸었습니다. 함께하는 매 순간이 특별하게 느껴졌어요. 1년이 흘렀습니다. 박태영과의 생활은 예상보다 더 행복했어요. 물론 가끔은 의견 차이로 다투기도 했지만 그것조차 우리 관계를 더 단단하게 만드는 과정이었습니다. 오늘은 우리의 첫 결혼 기념일이에요. 박태현은 아침부터 분주하게 준비를 했습니다. 작은 케이크와 꽃다발, 그리고 특별한 저녁 식사까지. 그의 세심한 배려에 가슴이 따뜻해졌어요. 영숙 씨, 이 1년이 내 인생에서 가장 행복한 시간이었어요. 저녁 식사를 마친 후 와인 한 잔을 나누며 박태현이 말했습니다. 그의 진심 어린 고백에 눈시울이 붉어졌어요. 나도 마찬가지예요. 태연 씨와 함께하는 매일이 선물 같아요. 우리는 잔을 부딪히며 미래를 약속했습니다. 비록 얼마나 많은 시간이 남았는지 알 수 없지만 지금 이 순간을 소중히 여기며 살아가기로 했어요. 잠자리에 들기 전 박태현이 작은 상자를 건넸습니다. 열어보니 아름다운 목걸이가 들어 있었어요. 너무 화려한 건 우리 나이에 어울리지 않을 것 같아서 단순하면서도 의미 있는 것으로 골랐어요. 목걸이에는 작은 하트 모양의 펜던트가 달려 있었습니다. 뒷면에는 우리의 이니셜과 결혼 날짜가 새겨져 있었어요. 너무 예뻐요. 고마워요, 태연 씨. 그의 배려에 다시 한번 감동했습니다. 젊은 시절에는 화려한 선물에 기뻐했지만 이제는 이런 작은 진심이 더 큰 감동으로 다가왔어요. 침대에 누워 서로를 바라보는 순간 1년 전 첫날 밤의 어색함은 온데간데 없었습니다. 이제 우리는 서로의 몸과 마음을 깊이 이해하고 있었어요. 태연 씨, 노년의 사랑은 예상보다 더 따뜻하고 깊네요. 그래요. 어쩌면 우리는 이제야 진짜 사랑을 알게 된 걸지도 몰라요. 그의 품에 안겨 눈을 감았습니다. 가슴 속에서 따뜻한 행복감이 퍼져나갔어요. 이런 느낌을 다시 경험할 수 있을 거라고는 생각도 못했는데 인생은 참 예측 불가능한 선물을 주는 것 같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우리는 평소처럼 공원을 산책했습니다. 벤치에 앉아 따스한 햇살을 맞으며 박태현이 문득 물었어요. 영숙 씨, 후회는 없죠? 이 나이에 결혼하기로 한 거? 잠시 생각에 잠겼다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전혀요. 오히려 더 일찍 만났더라면 좋았을 텐데라는 생각이 들어요. 아니에요. 우리는 지금 이 순간에 만나야 했던 거예요. 젊었을 때 만났다면 지금처럼 서로를 이해하고 감사할 수 있었을까요? 그의 말에 깊이 공감했습니다. 인생의 굴곡을 경험하고 상실과 외로움을 알았기에 지금의 사랑이 더욱 소중하게 느껴지는 것인지도 모르겠어요. 맞아요. 모든 일에는 때가 있나 봐요. 우리는 천천히 걸으며 앞으로의 계획을 이야기했습니다. 큰 꿈은 없었어요. 그저 건강하게 함께 시간을 보내는 것, 서로에게 의지하며 남은 인생을 살아가는 것. 그것이 우리의 소박한 바람이었습니다. 노년에도 사랑은 시작될 수 있어요. 두려움을 넘어서면 새로운 행복이 기다리고 있죠. 박태현의 말에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익숙한 외로움에 안주하지 않고 용기를 내어 새로운 관계를 시작했기에 우리는 지금 이 행복을 누릴 수 있게 되었어요. 어쩌면 이것이 인생의 마지막 사랑일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그래서 더욱 소중하고 더욱 깊은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노년의 사랑은 단순한 열정을 넘어 깊은 이해와 공감, 그리고 무한한 배려로 채워지는 특별한 선물입니다. 이야기 어떻게 들으셨나요?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